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비올의 이후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자동차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각 구성 시스템들의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전기자동차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1세대 전기차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아이오닉의 전기자동차 고전화 시스템의 기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전기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자동차의 하부 쪽을 한번 쭉 해서 기본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에 저희가 언더카바를 떼어내고요. 하부 시스템부터 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자동차는 하부에 이렇듯이 지금 까맣게 보이는 요게 지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조금 후방 쪽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자동차 축이 지나가서 가운데를 좀 빼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배터리 쪽에서부터 요게 지금 까만 데까지가 배터리 팩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팩 앞쪽에 조금 은색으로 빛나는 여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BMS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색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오렌지색 케이블이 고전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고전화 케이블이 배터리 쪽에서 쭉 나오고요. 지금 옆쪽에 보시는 다른 케이블은 저 뒤쪽에 있는 충전구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터리 쪽에서 전기가 쭉 해서 지나가서 요 앞쪽, 차량 앞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 지금 메인 배터리 케이블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전압이 지금 배터리 케이블을 통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각 부품들의 전원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서 있는 분포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고전압 케이블들이 다른 한 방면으로 각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하게 해주게 되는데, 실제 배터리에서 지금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제일 크게 해서 동작을 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하부 쪽에 앞쪽에 있죠. 요렇게 지금 분포해 있는 요 시스템, 요게 지금 모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의 엔진과 변속기 시스템을 다 합친 게 그게 이제 모터 플러스 감속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엔진이랑 비교해 볼 때 모터 사이즈가 일단 상당히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터랑 같이 결합된 이쪽 부분, 여기 축이랑 같이 결합된 이쪽 부분까지가 감속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변속기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작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축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바퀴까지 연결돼 있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모터 쪽에는 아까 보셨던 고전압 배터리부터 연결돼 있는 선이 중간에 인버터라는 데를 거쳐서 여기 지금 모터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압 쪽이 여기 모터로 공급되게 되면 얘가 찡 하고 달리면서 큰 출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 쪽에 보시면은 지금 커넥터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요게 지금 레졸버라고 하는 센서가 모터에 달려있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커넥터가 되겠고요. 레졸버라는 센서가 달려있으면은 안에 있는 모터가 연구자석을 쓴 동기형 모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터 패키지 옆에 보면 동그랗게 있는 요런 제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것들은 지금 고전압 표시가 지금 되어 있죠. 고전압 번개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고전압 케이블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덥거나 할 때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얘가 동작을 하면서 차가운 공기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이제 고전압 부품들은 위에 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하부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케이블이 하나 나와 있어서 배터리 쪽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저 위쪽에 지금 충전 포트가 있는데, 충전 포트는 완속 포트랑 급속 포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급속 포트는 배터리 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완속 포트 같은 경우에는 완속은 AC 전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DC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속 충전기 포트는 옆쪽에 다른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아까 배터리 쪽이랑 같이 옆으로 쭉 가면서 완속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DC로 바꿔줘서 다시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차량의 배터리부터 차량의 모터 시스템, 구동 시스템까지 연결되는 경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차량 위쪽에서는 어떻게 시스템들이 구성되고 있고 어떤 회로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량 위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지금 차량 위쪽에서 본네트를 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래쪽에서 보셨던 메인 배터리 케이블 인풋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요게 지금 인풋, 입력이 들어오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뒤쪽에서 보시면은 입력 대비해서 나머지 케이블들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출력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눈으로 쫓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자동차는 시스템 구성이 간단해서 시스템 구성이 어떤 부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딱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거는 얘가 지금 배터리 쪽에서 들어왔죠?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얘를 쫓아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케이블이 연결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지금 차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차 안쪽으로 해갖고 고전압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바로 히터가 되겠습니다. 히터라는 거는 차 안쪽에 있어야 사람들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고전압 부품 중에 차 안쪽으로 연결된 저 부분은 바로 히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에서 지금 같이 연결돼서 지금 요 케이블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요 케이블이 하나 나오는데 이 케이블은 아까 차량 하부 쪽에서 보셨던 에어컨 컴프레셔랑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갖고 지금 공조 쪽 시스템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 PDU라는 거 안쪽에서 내부적으로 저 옆에 있는 큰 박스 이쪽이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그게 뭔지 하나하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있는 부품에 지금 뚜껑에도 이름이 좀 써 있는데요. 지금 눈으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딱 보면은 지금 여기 쪽에서 굵은 케이블이 지금 나간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인풋 케이블이 플러스 마이너스랑 두 선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사이즈 정도로 보거나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선이 3개가 들어갑니다. 선이 3개가 들어가는 거는 모터랑 인버터 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밑에서 보셨던 모터 시스템이 여기랑 바로 다이렉트에 연결돼서 여기랑 연결된 거예요. 자, 근데 모터라는 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모터 컨트롤 유니트라고 또는 인버터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인버터가 바로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제품 부품을 보시면은 그 큰 박스 같은 게 지금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가만 보면은 지금 번개 표시가 2개 있죠. 2층으로 좀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층으로.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인버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쪽으로 다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케이블이 하나 지금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이블은 아까 저희가 밑에서 보셨던 완속 충전 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완속 충전 쪽은 저희가 AC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충전해 주려면 DC로 바꿔주는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OBC, 온보드 차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게 저 밑에 있는 두 번째 이 부품은 AC를 받아서 DC로 바꿔주는 온보드 차저 역할을 해서 DC 쪽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쪽으로 돌아오시다 보면은 지금 이 모듈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이 모듈 여기에 지금 플러스라는 표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플러스 표시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리고 이 케이블을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플러스 표시가 뭐 차량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12V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은 우리는 LDC 또는 로우 DC 컨버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있는 이 부품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가 여기 사실 써 있어요. 되게 부품들은 자기가 어떤 걸 한다라고 해서 써 있거든요. 그래서 EPCU라고 써 있으면은 일렉트릭 파워 컨트롤 유니트다라고 통합 모듈을 얘기하는 거고요. MCU는 모터 컨트롤 유니트, VCU는 차량 컨트롤 유니트, 그 다음에 LDC는 로우 DC 컨버터,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게 파트너가 틀리잖아요. 온보드 차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 앞쪽에 있는 본네트 쪽에 있는 시스템 구성만 고전압 케이블만 따라가다 보더라도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이라는 걸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충전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충전 포트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충전 포트는 천천히 충전할 수 있는 완속 포트, 그 다음에 빨리빨리 충전하는 급속 포트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전구라는 게 전기 자동차에는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충전구는 CCS1이라고 해서 콤바인드 차징 시스템의 1번 타입, 그 미국이랑 유사한 방식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지금 구멍이 5개짜리가 있고요. 예, 5개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큰 구멍이 2개. 요게 지금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은 SA-J177이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해서 단상이라고 하는 220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기를 통해서 AC 전기를 주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2개 큰 거를 통해서는 DC 전기가 연결이 돼서 아까 보셨던 배터리 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충전 포트라는 것들은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CCS1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CCS2를 하고 있고 중국은 GB/T라고 하는 다른 규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CCS1 규격을 다 채택을 하고 있기에 충전 시스템이랑 연결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고전압 부품 중에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서비스 플러그라고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만지기는 어렵지만은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엔지니어 분들은 또한 다룰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오닉 차량에서 뒤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덮개를 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덮개가 하나 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덮개를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된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름을 우리는 서비스 플러그 또는 매뉴얼 서비스 디스코넥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스위치의 역할은 고전압 배터리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딱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스위치를 제거하게 되면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회로가 물리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고전압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를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전압들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보니까 아무나 만들 수는 없고요. 퀄리파이드 된, 즉 이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한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장비를 갖춘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지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커넥터는 지금 생김새가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요. 이 커넥터를 제거할 때 한 번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지금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굵은 거 큰 게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게 되면은 얘가 빠질 때 또한 빠직하거나 일렉트릭 아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핀 2개가 들어있죠? 예, 가운데 있는 핀 2개, 얘가 뭐냐? 세이프티 인터락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넥터를 빼려고 할 때 미리 고전압을 차단시켜서 빼는 사람한테도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전압에 대한 해제를 도울 수 있도록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에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차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게 되면은 나중에 부품들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의 동작 특성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자동차에 있는 고전압 부품들을 다루거나 취급할 때 필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개인보호 장비,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개인보호 장비들이 전기자동차를 취급하거나 다룰 때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착용하거나 검토해야 될 것은 바로 장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손을 가지고 작업을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전압에 대한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갑에서 고전압을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장갑을 착용을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갑은 바로 이렇게 생긴 고무처럼 재질로 된 절연 장갑이 되겠습니다. 절연 장갑이죠. 근데 이게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계속해서 끼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속에서 땀이 차고 미끄러지면서 작업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에다가 속장갑을 하나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장갑은 면장갑 재질이 아니라 되게 얇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또한 그립감이 좋도록 방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계 반지라든지 쇠붙이라는 것들은 몸에서 탈거를 해주시고 멀리 딴 쪽에다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속장갑을 먼저 착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속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연장갑을 착용하게 되겠는데요. 절연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 절연장갑에는 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장갑을 나중에 보시면은 클래스라는 부분들이 써 있는데요. 클래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볼티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필요한 규격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자동차는 DC 60에서 1500V, AC 30에서 1000V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에 맞는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기자동차에 맞는 클래스는 클래스 0이라는 게 되겠고요. 클래스 0에 해당하는 AC 볼티지는 AC 10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맞는 전원장갑의 규격을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클래스 0에 AC 1000V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 두 번째로는 전원장갑이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고전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원장갑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빵꾸가 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전기가 통할 수 있거나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착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착용을 하실 때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인플레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서 고무장갑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장갑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갑이 지금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편편하게 돼 있는 면을 이렇게 해서 일자로 된 다음에 요거를 집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옆으로 펼칩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두세 번 정도 말아주시면은 지금 이 정도 비슷한 바람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꽉꽉 눌러서 실제로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가급적이면 얼굴 쪽 조금 가까이 대서 추가로 바람이 새는 데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던가 얼굴이 시원해지든가 하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갑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양쪽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착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장갑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장갑을 착용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장갑을 착용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 장갑을 착용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갑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가죽 장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가죽 장갑은 언제 또 착용을 해야 되냐? 저희가 실제 차량이나 부품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끝에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들이나 아주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전원장갑이 상처가 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가죽 장갑이란 걸 한 번 더 사용을 하셔서 이 전원장갑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죽 장갑은 실제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특성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절연에 대한 기능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죽 장갑은 전원 장갑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찢김이나 배임 방지 장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활수전 작업이나 계속해서 살아있는 고전압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장갑을 끼고 있어야 된다. 맞는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고전압이 해제할 때까지만 내가 작업을 하겠다. 그 이후에는 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전압 해제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장갑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고전압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장갑을 탈거를 한 다음에 자,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보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대로 잘 벗은 다음에 원래 이 장갑이 있었던 케이스와 비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대로 다시 넣어서 박스에다 잘 넣은 다음에 구기지 말고 그래서 햇빛이 안 드는 곳에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만 그런데 이 전원장갑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거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경화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지만은 국내에는 지금 전원장갑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반드시 매뉴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장갑을 사용하거나 누가 썼을 때 여기에 지금 맨 처음에 사용한 날짜를 매직이나 네임펜 같은 부분으로 표시를 해줬다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장갑의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갑을 교체해 주시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호복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보호복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호복이라든지 작업복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보호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작업을 하다 보면 일렉트릭 아크라고 하는 빠직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거나 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일렉트릭 아크가 온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방염, 난연이라는 이런 것들은 5000도나 6000도 정도에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렉트릭 아크는 발생했을 때 빽빽하면서 생기는 게 색깔이 하얗거나 파랗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온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9000도에서 12000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난연이나 방염복으로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새로운 작업복이나 방화복들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HRC2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RC2라는 거 하는 것들은 해저드 리스크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들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은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원전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다 감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5단계 정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같은 지금 전기자동차 작업하시는 분들은 HRC 2단계에 맞는 카테고리의 수준의 방화복들을 입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은 뭐냐면 혹시나 팡 하고 쳤을 때 여기 의복에 있는 센티미터 제곱당 8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얘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의복은 기준보다 약간 높게 센티미터 제곱당 8.9칼로리의 열량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복을 착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끝까지 여길 다 올려주시고요. 단추랑 이런 부분들 잠가서 피부랑 이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연화라는 것들을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도 신고 있습니다만 이 절연화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으면서 정기적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이 미창리, 고무이기 때문에 다 정기적으로 절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매우 높은 고전압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된 절연화라는 걸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 절연화들을 안전화나 절연화, 등산화 만드는 데서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화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되게 튼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절연화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의복 중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이런 패신저 비클 같은 경우에는 360V나 400V 정도의 비교적 낮은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새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V까지 내부로 승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이나 버스 시스템은 훨씬 더 높은 1000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속에 보호두건이라는 거를 착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호두건을 착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만 살짝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든지 이 얼굴 외에 기타 다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티 스크린이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일렉트릭 아크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팡 하고 됐을 때 옷은 통해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지만 우리 얼굴이랑 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역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량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밑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때문에 머리가 종종 다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랑 연결되는 부위를 탈거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다가 머리에 닿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연모 플러스 안전모를 사용을 해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아크로부터 얼굴이라든지 안면 부위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이러한 안면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전에 저희가 피복 이렇게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센티미터 제곱당 8칼로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안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12칼로리 정도 되고 있는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면 보호구가 턱까지만 왔었는데요.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턱 밑으로 오는 것까지 보호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실 때는 뒤에서 있는 이 조이개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맞게 딱 해서 눌러 쓰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눌러 쓰지 마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해서 안면 보호구를 조여서 머리에다 맞게 조여주셔서 완벽하게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항목은 보안경 또는 보안 글래스 또는 보안 고글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보안경이나 보안 고글 같은 경우에는 안면 보호구랑 같이 착용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을 착용하게 되느냐? 저희가 전기자동차에서 시험이나 평가를 진행하게 될 때 절연저항이라는 항목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그 절연저항을 측정을 할 때 절연저항 시험기에서 500V나 1000V 또는 그 이상 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하면서 자동차에 있는 샤시 부분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고전압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전압을 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혹시나 측정을 하다가 잘못해서 샤시랑 샤시끼리 만나거나 등등 하게 되면 쇼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파직하면서 일렉트릭 아크가 매우 소량이지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렉트릭 아크가 발생을 했을 때 가까이서 측정을 하다가 이렇게 파직하는 부분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놀라게 돼 있죠. 그래서 놀라면서 이렇게 하면서 2차적인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안경 또는 보안고글 타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보안경을 쓰시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안경을 기존에 쓰고 계셨던 분들은 그 위에다 보안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눈 이쪽이 떨어져 있어 갖고 눈을 잘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조금 작업용 안경 같은 것들을 따로 맞추셔서 이 고글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고글이랑 같이 쓰는 그런 방향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량에 있는 고전압 시스템을 안전하게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에 적용된 차량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반경을 이격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성이 없는 이런 펜스를 사용해서 작업 반경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압 차량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고전압 차량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전압 안전 표지판을 차량 위쪽에다 설치합니다. 자, 제일 먼저 차량의 시동 상태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량의 클러스터에 보면은 지금 자동차 그림이 있죠. 녹색 표시가 되어 있고 앞뒤로 갈 수 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있는 이런 표시를 보고서 시동 상태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동을 해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파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키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쪽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키를 제거한 후에 잠금 장치가 있는 잠금 박스 안에다가 다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건 장치를 해서 열쇠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접속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차량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 시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의 12V 배터리를 해제해 줍니다. 차량의 12V 배터리가 큰 메인 배터리에 있는 릴레이들을 구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를 전원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차량에 있는 12V 배터리 전원을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쪽 단자를 탈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쪽 단자를 탈거한 다음에는 얘가 딴 데다가 이렇게 대충 두면은 다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절연이 되는 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자의 재접속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의 12V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는 약 5분 정도를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전압 시스템에 남아있는 잔류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5분 정도, 상용차나 아니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분 정도를 대기하여 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서의 고전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실 때는 먼저 시계, 반지, 목걸이 등 세부치를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에 있는 땀 차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장갑이라고 하는 얇은 작업장갑을 추가로 착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절연장갑을 착용하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사용 전 확인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이 끝난 이후에는 절연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 프레임이나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전원 장갑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죽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갑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착용하고 난 후에는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면 보호구와 절연목까지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맞춰서 조여 주신 다음에 안면 보호구를 내려서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의 고전압 차단 스위치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고전압 차단 스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고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스위치를 해제하는 방법은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타입은 지금 여기 보시는 노란색 레버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 살짝 들어 올리고요. 그런 상태에서 화살표 표시가 있는 방향으로 살짝 앞으로 들어 주시면은 녹색 레버랑 같이 스위치가 올라오면서 제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이 서비스 플러그를 해제한 이후에는 또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아까 저희가 키를 집어넣었던 잠금 박스 등을 사용해서 재접속을 방지하여 줍니다. 그래서 잠금 박스 안에 아까 키를 집어넣었던 잠금 박스 안에 서비스 플러그를 같이 보관을 해주시고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시건 장치를 연결해서 재접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주겠습니다. 차량에서의 고전압 해제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투폴 테스터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비를 왜 사용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테스터류를 사용하실 때는 원치 않았던 휴먼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폴 테스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투폴 테스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타입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 타입을 선호를 하게 되는데요. 아날로그 타입은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한 레인지를 나타내 줄 때 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날로그 측정 장비의 경우에는 내장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투폴 테스트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전압을 갖고 있는 소스에 대해서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이 장비가 괜찮은지를 판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차량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CO2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CO2 배터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DC를 볼티지를 검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투폴 테스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측정 리드를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버튼을 딱 눌러서 여기서 나오는 측정 값들을 확인함으로써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에서의 서비스 플러그를 저희가 탈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잔류전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전기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터리 쪽이랑 연결된 커넥터를 빼서 반대쪽에 있는 시스템 쪽에 전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배터리의 메인 커넥터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차량마다 작업하는 순서나 부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차량 제작사의 서비스 매뉴얼이나 정비 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커넥터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락을 해제를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딱딱 소리가 날 때까지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검은색으로 된 커넥터를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몸쪽으로 2차적으로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커넥터를 살살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차량에 이제 고전압이 잔존하는지를 확인하는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잔류전기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량에서의 잔류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폴 테스터를 사용해서 잔류전압을 확인합니다.
차량의 지금 고전한 시스템, 특히 인버터 쪽에 있는 잔류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터리 쪽이 아니라 차량 시스템 쪽에 있는 이쪽 단자를 통해서 잔류전기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커넥터를 확인을 해서 두 개의 커넥터 접점에 찍어서 잔류전기가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잔류전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쪽에 있는 선들이 샤시 쪽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면은 또한 전기적인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잔류전기가 없는지 또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샤시 쪽이랑 해서 포인트를 찍을 때는 정비지침서나 매뉴얼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량의 샤시 쪽, 특히나 도장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도장이 없는 샤시 쪽 그라운드랑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잡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반대선도 측정을 해서 잔류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측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3점 측정이라고 하고요. 3점 측정을 했을 때 모두 안전한 전압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비로소 고전압이 차단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에서의 고전압 단자와 샤시 쪽 간에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차량에서의 아니면은 기본적인 전기적인 특성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이라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 테스터 기능도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절연 저항만 특성하는 기능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 플러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고글이라든지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연 저항계를 측정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는 쪽이 아니라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따로 별도의 리드선을 연결하는 곳이 있던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를 일반적인 저항 쪽이 아니라 절연 저항이라는 곳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티지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볼티지 레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기준은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준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차량이 360V나 400V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바로 위에 단계보다 높은 500V 레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볼티지 레인지를 너무 높게 두시면은 차량에 있는 부품들의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윗단계에 있는 볼티지 레인지를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고전압에 있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와 각각 샤시 그라운드 쪽에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절연 저항계를 연결해서 이 차량에 적용된 시스템보다 한 단계 위인 500V 레인지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 쪽에서 프로브를 대고요. 지금 본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할 수 있는 메저먼트 버튼이 기측기에도 달려 있고 프로브 앞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호를 주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가 출력이 실제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절연 저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실 때는 저 절연 저항이 계속해서 값이 변하거나 세추레이션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를 계속 출력을 해주시면서 값이 변하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해서 값을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값이 변하지 않을 때 출력 버튼을 떼주시면은 측정 값이 홀딩이 되면서 이 측정 값을 가지고 합부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단자를 측정한 후에는 바로 다음 쪽 단자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음번 단자를 측정하시면은 회로의 성격에 따라서 측정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절연 저항이 세추레이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측정이 완료되면은 버튼을 떼주시고 그 측정 값을 가지고 합부를 판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전위 본딩에 대한 것과 등전위 본딩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등전위 본딩은 일반적인 전기 상황에서의 접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차량에서는 접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접지와 비슷한 역할들을 해줘서 실제 차량에서 고전압에 의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 접지 역할을 해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전압 부품의 하우징들은 차량 사시 쪽이랑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적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매우 적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럴 때 바로 미디온 테스트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등전이 본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량에서의 등전이 본딩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고전압 부품의 외부 껍데기 하우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우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사시 쪽이랑 마운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차량의 고전압 부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차량의 고전압 부품을 겉에 감싸고 있는 바디는 모두 다 차량 사시 쪽이랑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케이블로 되어 있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마운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은 미디움 테스트라는 걸 확인을 해서 차량의 샤시 쪽이랑 이 지금 하우징 부분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매우 작은 저항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움 테스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차량의 사시 쪽과 그 다음에 부품이 하우징 쪽을 서로 연결해서 고전압 부품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하우징 쪽이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반대쪽에 있는 샤시 부분을 제가 하나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고전압 부품이 지금 위에도 하나 있고요. 아래도 하나 있고요. 이쪽도 고전압 부품이겠죠. 그래서 한 3개 정도 측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등전이 본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전이 본딩을 측정하실 때는 측정 포인트를 이제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레인지에서 제일 작은 레인지 40mm 정도지 않습니까? 상당히 작은 레인지를 검출을 할 수 있도록 측정 레버를 놓으신 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매저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을 일단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측정된 값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약 1.11mm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 스펙이나 리퀘어먼트는 0.1옴보다 작으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준들은 각 제조사의 서비스 매뉴얼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매우 적은 저항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샤시 그라운드 쪽이랑 고전압 부품의 하우징들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부품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두 번째 부품에도 등전이 본딩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품에 있는 샤시 하우징 쪽이랑 연결을 했을 때 역시나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부품도 차량의 샤시 쪽이랑 잘 마운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차량의 PDU라는 부품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차량의 PDU 쪽이랑 같이 하우징 쪽이랑 연결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도 역시나 아까처럼 매우 작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전압 부품들의 하우징이 샤시 쪽이랑 잘 연결이 돼 있고 등전이 본딩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량에서의 고전압을 안전하게 해제하는 방법과 차량에서의 고전압 안전 시스템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전압 배터리의 구성 요소와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압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단위 셀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셀은 배터리 형태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를 쓰거나 안 그러면 각형 배터리라고 하는 가게 들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공 포장이 된 파우치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금 배터리 구성 요소에는 음극재와 분리막, 양극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동그랗게 말면은 원통형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 파우치라는 데 집어넣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압착을 하면 파우치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모난 데 형태에다가 집어넣으면 각형이라는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기본 셀이라는 것들을 모아서 기본에 되는 모듈이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렇게 된 하나의 파우치 셀을 가지고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단위 용량이 큰 모듈 하나 만들어내고요. 이 모듈들을 또 추가로 연결해서 지금 이런 기본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셀 모듈 팩이라는 구성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듈들을 많이 또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배터리 팩이라는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터리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충전을 시키고 방전을 시키고 온도를 체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각 배터리들이랑 특히나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BMS라고 하는 이런 배터리의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 정보를 받아서 출력을 주고 방전을 시키고 온도를 체크하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전압이 있는 배터리 팩에 있는 것들이 전기가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어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PRA,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이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는 18650이라고 하는 건데요. 18650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파나소닉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각형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러한 각형 배터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로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충격이라든지 보호, 안전성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하게 제작된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서 밀봉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서 조금 강력하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스켓을 통해서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타입의 배터리 기본 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제일 많이 유명한 파우치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식으로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로 된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쌌습니다.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빙빙빙 돌려서 스택 앤 폴딩이란 기법을 써서 이렇게 단위셀 파우치를 만들게 됩니다. 파우치 타입은 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를 해서 배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기본적인 파우치를 3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캐패시티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기본 모듈들을 계속해서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단위 모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갖고 있는 볼티지에는 동일하되 에너지 캐패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해주고 이렇게 된 기본 모듈들을 직렬로 해서 더 큰 모듈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모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보셨던 기본 단위 모듈들을 계속해서 직렬로 연결해서 기본 모듈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듈들은 또한 여러 개 연결해서 배터리 팩이라는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 기본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새는 모듈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셀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모듈이라는 과정을 없애는 셀 투 팩이라는 공법과 셀 투 바디, 셀 투 샤시 등 다양한 공법이 쓰여지면서 모듈이라는 과정을 점차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 등에는 배터리 등의 출력들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이상 유무 등등을 판단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 전체의 데이터를 센싱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우리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은색 이렇게 된 박스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팩에 있는 각 모듈들과 셀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받아서 배터리들에 대한 출력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PRA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배터리 팩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시동을 켜거나 특정하게 에너지를 표현할 때 바깥쪽에 있는 시스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는 플러스 쪽 릴레이, 마이너스 릴레이, 그 다음에 프리차지 릴레이, 프리차지 레지스터라는 것들과 전류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팩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에 적용이 된 배터리 팩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팩에는 센서 데이터들이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차량에 장비를 장착해서 배터리 BMS랑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배터리에 있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차량 내부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코너에 장착된 배터리 팩을 기본으로 해서 이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비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172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차종들은 더 많은 센서 데이터들을 많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몇 가지 팩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저희가 뽑아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중에 중요한 항목들을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들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는 SOC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테이트 오브 차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 충전된 상태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지금 배터리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가, 에너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동작 시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총 동작 시간은 실제적으로 BMS가 동작을 시작해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날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증가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 지금 사용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연 저항이라는 것들 팩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절연 저항 측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고전압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바깥쪽이나 샤시 쪽으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절연 저항이라는 것들을 체크해서 고전압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절연 저항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가 SOH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SOH는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서 정품 기준으로 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배터리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 기준 100% 대비했을 때 현재 이 배터리 상태가 SOH가 100%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쓰고 있는 것들의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들이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들이 충전하고 방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밸런싱 있는 것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셀들에 대해서 모든 전압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시면 그러한 데이터를 쭉 모두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에 대한 셀 간 전압 편차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셀 배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떨어졌거나 라고 하면은 불량셀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셀 간 전압 편차가 0V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배터리 셀 간의 전압 편차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불량셀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누적 충전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센서 데이터에서는 얼마만큼 급속 충전이나 완속 충전을 했냐까지도 표시가 될 수 있는데요. 간접적으로 누적에 대한 충전 전력량을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얼만큼 많이 충전을 했나 충전에 대한 양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배터리에 대해서 충전에 대한 것들과 노화 관계의 이런 상관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들이 배터리에 대한 최대 온도가 되겠는데요. 배터리 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을 하거나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온도 편차들도 너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셀들은 불량이 날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들에 있는 전체적인 온도를 체크해서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 너무 낮으면은 또한 조금 데펴줘서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온도를 항상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최대 온도, 최소 온도 이런 것들과 또한 편차값들을 확인해서 배터리 셀들의 이상 유무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새는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센서 데이터를 통해서 배터리의 건강 상태와 이상 상태, 그 다음에 불량 여부들을 판정하는 것들을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배터리에 대한 내부 구성에 대한 요소들과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배터리 팩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배터리 팩에 대한 주요한 구성 성분들, 요소들을 확인해 보고 배터리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와 특징들을 알아보고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빠르게 전기를 충전하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충전 인프라는 충전 속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을 때 빨리빨리 충전하는 급속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아니면 밤에 잘 때 충전을 할 수 있는 완속 충전 인프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인프라는 조그맣게 박스 형태로 제작돼서 벽에다 설치할 수 있는 타입과 설치형으로 스탠드 타입으로 설치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220 콘센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또한 적은 전력으로 천천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인프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충전 인프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완속 충전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완속 충전기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형태로 제작된 타입이 대부분이고요. 박스 형태로 제작돼서 벽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벽부형이라는 충전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 타입으로 돼서 바깥쪽에 5개용에 설치하는 그런 타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220 콘센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비상용 또는 분류가금형이라고 하는 이런 ICCB라고 하는 형태의 충전기로도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완속 충전 인프라, 특히나 공용 충전 인프라 장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완속 충전 인프라가 되겠고요. 이 장비에 대한 내용 구성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 완속 충전 인프라 장비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계통부터 해서 한 번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게 메인 전원이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메인 입력이 쭉 따라가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전기 차단기 쪽이랑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오는 전기가 전력량계를 통해서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전력량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또한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타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커플러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랑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과의 계속적인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통신 라인은 별도로 제어보드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제어보드는 앞쪽에 있는 터치 패널 등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부분과 연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자의 입력과 그 다음에 카드 인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을 시켜서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원하는 충전이 들어갔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전을 한 모든 데이터는 다 모아져서 여기 보시는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점점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속 충전 인프라가 충전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속 충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실차를 갖다 놓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실차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충전 인프라의 성능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충전기들은 KC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것들을 만족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전 인프라를 동작시키면서 장비랑 같이 확인해서 기능적으로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충전 인프라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이시면 회원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 카드를 리더기에 접속해 차량에 커넥터를 연결하시고 잠시 자, 충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원카드를 이용해서 충전기를 구동을 시켰고요. 지금은 충전 대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전 대기 상태는 A, B, C, D, E, F 상태 중에 A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A 상태에서는 12V의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상태를 조절하는 버튼을 통해서 상태를 조절해 주게 되면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충전이 실제적으로 차량과 연결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는 볼티지가 9V로 떨어져야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B라는 상태에서 연결이 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장비를 통해서 파형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시뮬레이터 장비에 대한 선택 버튼을 돌리면은 안에 있는 마그네틱 컨택터가 붙으면서 바깥쪽으로 지금 전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상태가 스테이트 C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 상태에서는 파형이 6V로 떨어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실제 부하를 이쪽에다 연결을 해주면은 그에 맞는 전류가 소비가 되면서 여기 파형이 변하는 것들도 같이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점검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충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충전이 종료가 되는지 다시 9V의 B 상태로 들어온 다음에 충전이 완료되는 시퀀스를 장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전 인프라 유지보수 항목 중에는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되지만 불량이라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 충전기가 충전 동작을 멈춰야 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장비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충전기의 이상 유무 확인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 상태에서 연결 상태를 만들고 다시 충전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 장비는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에러 모드를 통해서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에러를 감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동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임의로 에러 모드를 발생시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충전이 중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량이라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 충전기가 제대로 반응하는지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주요 시스템 그리고 고전압 안전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부디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